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새벽 일찍 일어나 우물가에서 세수하던 그 시절, 흙길을 맨발로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고 라디오에 귀 기울이던 그 밤들을요. 우리는 참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다고 해서 불행했던 건 아니었지요. 이웃끼리 나누고 함께 웃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1970년대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온 국민이 팔을 걸어붙이고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새마을 운동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 새마을 운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차 한잔 드시면서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1960년대 말 우리나라 농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전국 마을 대부분이 초가지붕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태풍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기 일쑤였지요. 매년 가을이면 볏짚으로 지붕을 새로 엮어야 했습니다. 온 가족이 며칠씩 매달려도 모자랄 때가 많았어요. 이웃끼리 품앗이로 서로 도우며 지붕을 얹었지요. 길은 어땠을까요? 비포장 흙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질척거리는 진흙길, 여름철엔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이었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엔 제대로 된 다리도 없었어요. 냇물이 불면 징검다리가 잠기고 그러면 학교도 장터도 갈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수확한 곡식을 내다 팔 길이 막막했지요. 지게를 치고 리어카로 끌고 몇 시간씩 걸어서 장터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전기는 또 어땠을까요? 1970년 전국 마을의 20%만이 전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머지 80%는 여전히 호롱불, 등잔불에 의지했지요. 해가 지면 온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아이들은 등잔불 아래서 숙제를 했고 어른들은 어둠 속에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 체념, 무기력, 패배감. 가난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1970년 4월 22일 그는 지방 순시 중 한 가난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무너진 담장, 허름한 초가집, 좁고 험한 길. 이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해 여름 전국 지방장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새로운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을을 바꿔봅시다. 정부가 도와주길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봅시다. 이것이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국 3만 5천 개 마을에 시멘트 335포대씩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시멘트로 마을에 필요한 걸 만들어 보세요. 다리든 길이든 수로든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을 스스로 정하세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는 재료만 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기뻐하며 바로 일을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토론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다리가 시급해. 비만 오면 마을이 고립되잖아. 아니야. 길을 먼저 넓혀야 해. 그래야 농촌 짓는 게 수월해져. 마을마다 우선순위는 달랐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을은 달랐습니다. 시멘트를 줘도 뭐하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정부가 해주겠지 뭐하러 우리가 고생해. 시멘트 포대를 쌓아두기만 하고 손도 대지 않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열심히 한 마을은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다리가 놓이고 길이 넓어지고 마을이 훨씬 살기 좋아졌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마을은 1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새마을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열심히 한 마을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멘트도 더 주고 철근도 주고 기술 지원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마을에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이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마을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 마을은 이미 저렇게 좋아졌는데 우리만 뒤처지면 안 되지. 우리도 할 수 있어. 다른 마을은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야. 경쟁심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한 거지요.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전국의 마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남자들은 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반죽했고 여자들은 밥을 짓고 물을 날랐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돌멩이를 주워 달랐지요. 가장 먼저 바뀐 건 길이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하던 마을길이 넓고 반듯하게 퍼졌습니다. 진흙탕이었던 길에 자갈을 깔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질척거리지 않았고 트럭과 경운기가 마을 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리였습니다. 냇물을 건너던 징검다리를 튼튼한 시멘트 다리로 바꿨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물이 불어도 마을이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었고 농민들은 언제든 농산물을 내다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지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초가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또는 기와 지붕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지요. 정부는 슬레이트와 시멘트를 지원했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지붕을 올렸습니다. 한 집, 두 집, 마을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지붕이 새지 않았고 태풍이 와도 지붕이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매년 가을 지붕을 새로 얹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작은 성공이 자신감을 낳고 자신감이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체념과 무기력은 사라지고 희망과 열정이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1974년부터) 새마을 운동은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마다 헌신적이고 추진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 교육을 시켰지요. 이들은 서울이나 대도시의 새마을연수원에서 몇 주간 교육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교육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농업기술, 마을 개발 방법, 협동의 중요성, 리더십.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신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세 가지 정신, 근면, 자조, 협동을 배웠습니다. 근면은 부지런히 일하자, 자조는 스스로 돕자, 협동은 함께 힘을 모으자.
이 세 가지가 새마을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지도자들은 마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을 모범 새마을로 만들어 봅시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전기를 끌어오고 상수도를 짓고 마을회관을 짓고 공동창고를 만들고 소득을 올릴 방법을 찾는 것. 특히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1970년 전국 마을의 20%만 전기가 있었지만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1978년에는 98%의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전기가 들어온 날 밤을 기억하시나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전등 스위치를 켜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살던 마을이 환하게 밝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밤에도 일을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밝은 전등 아래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들어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들던 그 시절, 참 행복했지요. 상수도도 놓였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던 수고가 사라졌습니다.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왔지요. 마을회관도 생겼습니다. 예전엔 마을 어른댁 마루나 느티나무 아래서 모이던 것을 이제는 따뜻한 마을회관에서 모일 수 있었습니다. 농업기술도 발전했습니다. 농약과 비료 사용법을 개선하고 새로운 품종도 도입되었습니다. 수확량이 늘어나고 농민들의 소득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경운기도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소를 몰고 쟁기질을 하던 것을 이제는 경운기로 훨씬 빠르고 쉽게 밭을 갈 수 있게 되었지요. 새마을 운동의 독특한 점은 경쟁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마을을 평가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변화했는지, 주민들의 참여도는 어떤지. 그리고 성적이 좋은 마을은 모범 새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범 새마을로 선정되면 큰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더 많은 지원금, 우선적인 기반시설 설치, 대통령 표창, 무엇보다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모범 새마을이야. 온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을 느꼈지요. 반대로 노력하지 않은 마을은 부진 마을로 분류되었습니다. 지원이 줄어들고 다른 마을에 뒤처지고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만 이러고 있을 순 없지. 이런 경쟁 시스템이 새마을 운동을 빠르게 확산시켰습니다. 1970년 시작할 때에는 3만 5천 개 마을 중 절반도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79년이 되자 전국 마을의 97%가 잘 사는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통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초가집 비율이 1970년 80%에서 1979년 0.7%, 농촌 전기 보급률 1970년 20%에서 1978년 98%, 농촌 도로 포장률 1970년 8%에서 1979년 78%. 숫자로 보면 차갑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었고 누군가의 희망과 기쁨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농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973년부터는 도시로 확산되었지요. 도시에서는 도시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절약 운동이 있었습니다. 쓰지 않는 전등은 끄자, 물을 아껴 쓰자, 허례허식을 없애자, 검소하게 살자는 운동이었지요. 결혼식도 단순하게, 장례식도 검소하게, 사치와 낭비를 줄이고 알뜰하게 살자는 거였습니다. 깨끗한 운동도 있었습니다. 마을을 깨끗이 하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 매주 토요일이면 주민들이 모여 마을 청소를 했습니다. 골목길을 쓸고 하천을 청소하고 공원을 가꾸었지요. 질서 운동도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자, 교통신호를 지키자, 약속 시간을 지키자. 당시 우리 사회는 아직 질서의식이 부족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밀치고 신호를 무시하고 새마을 운동은 이런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생겼고 아이들은 새마을 노래를 배우고 새마을 정신을 교육받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공장, 새마을 회사, 근면, 협동, 혁신을 강조하며 생산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너무 강제적이다, 획일적이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운동이 가져온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났고 생활이 나아졌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새마을 운동은 대한민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서 배우고 있는 성공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250달러.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했는가? 그 비결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세계 각국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큰 관심을 보였지요. 중국도 주목했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새마을 운동 현장을 둘러본 뒤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간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워라. 유엔도 인정했습니다. 201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에서 새마을 운동이 소개되었습니다. 빈곤 퇴치와 농촌 개발의 성공 모델, 유엔은 새마을 운동을 아프리카 개발 프로그램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70여 개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르완다, 탄자니아, 한국의 전문가들은 현지에 가서 새마을 운동을 가르치고 있지요. 불과 50년 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 아직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지금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길거리를 걷다 보면 아직도 새마을 운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호라는 기차가 있죠. 1970년대 말 등장한 이 기차는 빠르고 편리한 열차의 상징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KTX의 자리를 내줬지만 여전히 새마을호라는 이름은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우리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당시의 희망이 담겨 있었지요. 농촌에 가면 아직도 새마을 모자를 쓰고 일하는 어르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초록색 줄무늬. 그 모자는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함께 땀 흘리고 일했던 추억이고 자부심이고 자랑이었습니다. 새마을 금고도 있습니다. 1963년 시작되어 새마을 운동과 함께 성장한 서민들의 금융기관입니다. 대형 은행에 가지 않는 농촌과 골목까지 찾아가서 서민들의 저축을 돕고 작은 돈이라도 빌려주는 곳.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새마을 금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라는 조직도 있었습니다. 마을의 여성들이 모여 환경미화, 불우이웃 돕기, 마을 행사, 여성들의 힘으로 마을을 변화시켰지요. 당시만 해도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새마을 운동을 통해 여성들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정신입니다. 근면 부지런히 일하면 된다. 자조.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하자. 협동.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함께면 된다. 이 세 가지 정신이 바로 우리 민족의 DNA에 새겨졌습니다.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 1980년부터 90년대는 경제발전, 1997년에는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2002년 월드컵 응원, 2022년 코로나 위기 극복.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바로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이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그때를 떠올려 볼까요? 1970년대 당신은 어디에 계셨나요? 어떤 분은 마을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있었을 겁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우리 마을이 좋아진다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마을 부녀회에서 김밥을 싸고 막걸리를 날랐을 겁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 일하는 남편과 이웃들을 보며 우리도 힘을 보태야지 하는 마음으로 부엌을 지켰을 겁니다. 어떤 분은 학교에서 새마을 노래를 배우던 어린 학생이었을 겁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그 노래를 부르며 언젠가 우리 마을도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리라 꿈꾸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초가집은 사라지고 전기가 들어왔고 길이 넓어졌고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더운 여름, 추운 겨울,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때로는 마을 사람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했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우리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았으며 그 간절한 마음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을 보세요. 배고픔을 모르고 자랐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좋은 교육을 받고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세상입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을 닫게 됩니다.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할 수 있을까? 2025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K-팝, K-드라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양극화, 기후변화, 국제 갈등. 특히 농촌은 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학교는 문을 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1970년대 그 정신이 지금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면, 자조, 협동. 이 세 가지 정신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을 보편적 가치가 아닐까요? 물론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1970년대처럼 시멘트를 나르고 지붕을 올라가는 건 지금 시대와 맞지 않지요. 하지만 그 정신, 우리 함께 힘을 모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방식의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촌한 젊은이들이 마을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로컬 브랜드를 개발하고 IT 기술로 스마트팜을 만들어 농업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정신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 이것이 바로 새마을 정신이 아닐까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땀과 눈물로 일궈낸 결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가진 거라곤 해보자라는 의지와 서로를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받을 기회, 첨단 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그러니 여러분이라면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만은 잊지 말아주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것.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작은 시작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는 것. 이것이 새마을운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마을운동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970년대 가난했던 시절부터 온 국민이 함께 일어선 이야기, 마을이 변하고 나라가 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정신세계로 퍼져나간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하자는 다짐이었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말로 지켰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배고팠던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게 되었고 작은 마을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기적입니다. 당신이 흘린 땀, 당신이 쏟은 열정, 당신이 가진 희망이 모여서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러니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역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비록 역사책에 당신의 이름이 없을지 몰라도 당신이 없었다면 이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초가 지붕을 올리던 그 손, 시멘트를 나르던 그 어깨, 밥을 지어 나르던 그 발걸음, 모든 것이 소중했고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땀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기억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1970년대 그때처럼 힘을 함께 모으면 어떤 산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마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이니까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시다. 우리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줍시다. 새마을운동 이야기,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